지금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막상막하 스매셔 시즌2의 예병군입니다. 자, 시장 분위기가요, 여전히 좀 좋은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이 생각보다 굉장히 강하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는데요. 여전히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아직은 위쪽 방향으로 드는 힘이 아래쪽으로 누르는 힘보다는 훨씬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위쪽으로 자꾸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제 오늘 시장 간략하게 정리해 드리자면요. 코스피는 약 강보합에서 마감이 됐어요. 0.09포인트가 오른 1996.38포인트에서 마감이 됐고요. 코스닥은 1.08포인트가 오른 631.43포인트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환율은요. 3.601원이 오른 1101원 30전에서 마감되는 것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일단은 대회 이벤트를 좀 앞두고 있어서 2000선 재탈환은 못했는데요. 지금 2000선이 크게 중요한 의미짜리 때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여전히 시장의 힘이 강하다. 이걸 조금 느끼시면서 낙관적인 관점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다. 이 얘기 꼭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목요일이죠. 활기차신 두 분 모시고 오늘도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영동 멘토님하고 손대상 멘토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손대상 멘토님 오늘 눈썹이 완전 팔자 갈매기 눈썹인데요. 네, 그런 얘기 자주 듣습니다. 예. 네. 눈썹이 진하지는 않는데, 예. 그래서 이제 준비를 좀 하죠. 진하게 하기 위해서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예. 뭐 외모 갖고 얘기를 하시면 늘, 예. 자기 쪽에서는 좋은 얘기만 하는 죄송합니다. 그죠? 예. 예모는 최영동 멘토님 훨씬 나으세요. 고맙습니다. 사실. 예.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만, 뭐 사실이니까요. 제가 뭐 예병군 멘토님보단 나으니까요. 예, 그거는 사실입니다. 또, 예. 알겠습니다. 자, 업종별 변환 장세가 지속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설명을 해 주셨어요. 예. 오늘, 이 부분 좀 상세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지수에 대한 움직임들은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말씀 좀 드렸던 게 좀 기억이 나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코스닥 쪽에 대한 강세 흐름들이 계속적으로 연속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매매하시기가 상당히 좀 까다롭지 않나라는 말씀 드렸는데요. 그러한 부분들을 제가 오늘자 한마디로 좀 정리를 했습니다. 업종별 순환매가 진행이 된다는 부분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오늘 같은 경우는 게임주가 지수를 좀 끌어올렸던 모습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는 또 다른 업종, 그리고 그 전날에는 또 다른 업종들이 지수를 계속적으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종에 대한 연속성들은 상당히 떨어지긴 있지만 지수에 대한 움직임들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좀 나와지고 있다라는 점이 특이사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리듬을 타지 못한다, 시장의 트렌드의 리듬을 자체를 타지 못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사실은 지수만 좋을 뿐이지 종목에 대한 상승 흐름들은 나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 좀 유념을 하셔가지고 좋은 종목을 선택을 하는 그런 이제 선구안이 좀 필요한 시장이지 않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종합주가 지수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1998.38로 마감을 좀 했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2000포인트, 일단은 뭐 1포인트 정도 좀 남은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들에서 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2000포인트를 좀 넘어섰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심리적인 부분들, 심리적인 마지노선이라고 할 수 있는 2000포인트를 넘어섰을 때의 시장 분위기하고 2000포인트 미만에서의 시장 분위기는 사뭇 좀 달라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2000포인트가 하루빨리 좀 넘어섰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이 구간에서 수급적인 측면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외국인들이 1227억 정도 순 매수가 들어온 상황이고요. 기관들 같은 경우는 아마 기관 얘기들을 상당히 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2000포인트 여전히 2000포인트를 앞두고 나서 금융투자, 보험, 투신, 연기금 할 것 없이 전체적으로 지금 매도세에 좀 가담을 하고 있는 모습들인 것 같은데요. 일단은 지난 3년 동안 항상 기관들은 2000포인트 내외에서 계속적인 이제 매도 물량들을 좀 출회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과연 외국인들이 계속적인 순 매수세가 좀 전환이 되면서 2000포인트를 끌어올릴 수 있을지 여부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어제 같은 경우는 뭐 SO이라든지 SK 이노베이션 이런 종목군들이 시장에서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고 하게 되면 오늘 같은 경우는 또 급반등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시장은 마찬가지로 경기 민감주, 특히 어떤 종목들이죠? 경기 민감주 중에서도 원유가하고 가장 이제 밀접하게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정유주들, 조선주들, 그리고 화학주들에 대한 움직임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현대차, 기아차, 자동차 업종들이 또 지수를 좀 견인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업종별 순환매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된다라는 가정 하에서 말씀 좀 드린다고 하게 되면 여전히 지수는 좀 상방에 대한 가능성들을 열어두시면서 좋은 결과물들을 좀 선취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시장 분위기가 저는 개인적으로 3월달 내내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시장 분위기가 계속 좋게 좀 흘러갈 것이다라고 예상을 해 주셨습니다. 자, 손대성 멘토님 1분기 실적주 주목해보자 이렇게 해 주셨어요. 실적주 뭐가 있을까요? 예. 일단은 전체적으로 IT 위주로서 1월 달 대비 실적이 더 좋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증권사에서 3개 이상 분석을 한 종목들만 추려봤는데 거기에서는 IT 업종 위주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외국인 쪽에서도 역시 9일 연속 매수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9일 연속 매수가 들어오는 쪽에서 1분기 실적이 앞으로 긍정적일 가능성이 높았던 종목들 위주로 매매가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금융권에서도 역시 뭐 기관 쪽에서도 매도가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매도가 어디 쪽에서 나오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1분기 실적이 아무리 좋다라고 하더라도 이미 고평가되었던 종목 쪽에서는 매도가 나오고 있고 그 외에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은 매도가 나오지 않는다라는 점을 좀 참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수급적으로 잠깐 더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화면을 보면서 또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는데 이게 매수가 2월 23일부터 매수가 좀 들어오는 모습이었죠. 그리고 연기금 같은 경우는 꾸준히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가 지금 26일 정도의 매도가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연기금과 외국인 쪽에서 어느 쪽의 종목들을 매수하냐의 관점을 좀 확인을 해보시게 되면 3월달 실적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배당에 대한 이슈가 역시 다시 한번 흘러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배당이라고 하는 부분은 향후에 또 실적이 좋았던 종목들 위주로 배당이 좀 확대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점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수급적으로는 외국인과 연기금 쪽에서 매수하는 그런 업종들을 좀 찾아야 된다라는 거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외국인이 거래소 시장에서 오늘도 역시 매수가 들어오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어느 쪽으로 매수가 들어오게 되냐면 20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1월달, 2월달 기대감이 많이 없었는데 제네바 모터쇼부터 시작을 해서 뭐 전기 자동차에 대한 이슈 1월 달부터 사실은 전기차에 대한 이슈가 계속적으로 나왔죠. 그걸로 인해서 향후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 신차 출시 효과까지 존재를 하게 되면서 그런 쪽으로 좀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운수창고 역시 유가에 관련된 이슈로서 계속적으로 좀 작용하고 있는 것 같고요. 민감주 쪽으로도 역시 유럽 쪽에서 자금이 풀리게 되면 화학주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뭐 화학주 역시 상승을 한다라고 봅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수급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외국인과 연기금이 사는 종목은 역시 1분기에 실적이 좋아질 만한 종목들 위주로 산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얘기를 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지금 2,000포인트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너무 늦은 것 같아요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 안에서도 역시 1분기 실적이 좋았던 종목들에 대해서는 뭐 무리가 없었다라는 점 참조를 좀 해주시면서 수급적인 것과 함께 1분기 실적이 나왔던 긍정적으로 예상됐던 종목들 쪽으로는 여전히 수급이 한 번 더 몰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참조를 해주시면서 1분기 실적주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실적주가 해답이다. 그렇죠. 실적주 중에서도 안 오른 실적주 위주로 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예, 네. 많이 올랐는 실적주보다는. 네, 그쪽에서는 이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네, 그런 종목적으로만 접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뭐 실적주 여러분들 찾기가 참 힘들죠. 그래서 또 이런 프로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단 코스닥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예, 그렇습니다. 뭐 진짜 거침없는 화랑장세라고 표현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 예, 그렇습니다. 분위기가 너무 힘이 좀 강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 사실 지금쯤이면 좀 기간 조정이라고 좀 나와야 되는데 그죠? 그러게 말입니다. 기간 조정보다는 오히려 예. 추세적 상승이 더 강합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낙관적 관점은 계속 유지하고 가는 게 좋은데 예. 실제로 또 코스닥을 이렇게 봐보면 특정 종목군 위주로 좀 많이 올랐지. 그렇죠. 사실상 뭐 전반적으로 오는 것은 아니에요. 예. 그래서 또
우양 DNC입니까? 우양 DNC 같은 경우는 뭐 또 상장 폐지가 결정이 되기도 하고 실적이 좋다고 말씀을 좀 많이 하셨던 종목들인데 예, 그렇죠. 조금 그렇습니다. 시장에서. 예. 뭐 이런 종목군들이 또 상장 폐지가 나오면서 코스닥의 투심은 지금 좋은데 실제로 크게 지금 수익이 나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에서는 사실상 약간 의문점이 좀 그렇죠. 들거든요. 자신 있게 말씀을 할 수 있는 종목이 이렇게 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하반기에 조금 그러니까 이제 4월장 되면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30% 제도가 시행이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4월장부터는 조금 눈여겨봐야 될 업종이 있다면 좀 탑픽으로 한번 꼽아주시죠. 자, 일단은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3월달 초기 때문에 4월달을 얘기하는 부분들도 사실은 좀 준비를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중요하지 않나 하는 말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렇다고 되면 일단은 3월 달에 가장 큰 이슈는 MWC 쪽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되면 이미 선반영돼서 휴대폰 부품주들은 지금 활발하게 좀 움직이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렇다고 되면 이제 앞서서 말씀하셨던 실적주들에 대한 움직임들을 코스닥에서도 같이 가져가셔야 될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나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고 되면 코스닥, 뭐 대형주들 같은 경우는 실적에 대해서 언급을 할 때 사실은 굉장히 좋아질 수 있는 종목들이 많거든요. 근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미 주가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실적에 대한 움직임들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자신 있게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좀 찾아내기가 상당히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렇다고 되면은 일단은 1분기 실적에서 가장 우호적으로 나올 수 있는 쪽은 반도체 쪽이지 않을까라는 가능성이 좀 있어요. 휴대폰 같은 경우는 이미 지금 출시가 돼가지고 기대감에서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휴대폰 부품주들의 실적을 확인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미 2분기 실적에서부터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일단은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은 상당히 낮아질 수 있다. 라는 측면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와 반면에 반도체 같은 경우는 작년 말서부터 계속적으로 실적이 좋았거든요. 그리고 업황 자체도 굉장히 좋아졌었고요. 그리고 1분기 자체도 수요도 괜찮았었습니다. 그렇다고 되면 일단은 뭐 디스플레이 쪽이라든지 반도체 장비주들에 대한 실적 흐름들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4월달부터 좀 신경을 좀 쓰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관련 종목군들로 좀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뭐 네페스라는 종목들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와 더불어서 STS 반도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 상당히 좀 우호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반도체 장비하게 되면 사실은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많이 알고 있는 종목이 유진테크라는 종목이에요. 근데 다른 반도체 종목들이 꾸준하게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유진테크 같은 경우는 실적에 대한 우려감들이 상당히 좀 많이 반영이 되면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시장에 대한 기대치들을 충족을 못 시켜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금 박탈감을 많이 느끼셨을 텐데 이러한 부분들은 또 1분기 실적에 대한 우호적인 이제 실적들을 좀 발표를 해준다고 하게 되면은 좀 바닥권에 있는 장비주들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좋아질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 개인적으로는 좀 작은 종목 중에 하나 뭐 DID라는 종목군 들도 사실은 1분기, 4, 4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DI라는 종목인데요. DI라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도 4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닥을 만들어주면서 꾸준하게 주고 하방에서 지금 탄탄하게 저항 라인들, 지지 라인들 만들어내면서 박스권 유지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수급적인 측면으로 보시게 되면 외국인 쪽에 대한 움직임들도 상당히 좀 우호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반도체 종목군들, 반도체 장비 종목군들 숨어있는 진주들이 상당히 저는 개인적으로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되면 3월달 같은 경우는 휴대폰 장비주들, 휴대폰 부품주들에 대해서 우호적인 모습들을 보여준다고 하게 되면 4월달에서부터는 반도체 쪽에 대한 움직임들이 저는 시장에서 좀 선호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조심스럽게 좀 예상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예. 우양 HC 얘기를 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주당 순이익도 꾸준히 좀 나오고 실적도 괜찮은 회사였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지금 상장 폐지가 나왔단 말입니다. 그죠? 자, 이런 부분들 좀 어떻게 우리가 좀 리스크를 방어할 수 있을까요? 사실 실적이 나오는데 불구하고 리스크가 나온다라고 하는 건 개인 투자자들이 미리 알지 못하는 한 사실은 피하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리스크 관리 차원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비중 조절에 대한 이슈가 중점적으로 이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갖고 있고 3월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상장 폐지가 좀 많이 이루어지는 달이겠죠. 왜냐하면은 실적을 공개하고 45일 이내에 모든 실적이 다 공개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기업들 같은 경우 관리 종목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그 이후에 또 실적에 대한 악재로 인해서 상장 폐지까지 이겨지게 될 가능성도 역시 높기 때문에 결국은 비중 조절을 너무 한순간에 비중을 많이 들어가는 것보다는 비중 조절로서 매매를 좀 하시는 방법이 좀 좋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차트상으로도 바닥에서 이제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라고 해서 올라가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뭐 충분히 공감을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지만
일시적으로 올라갔다가 하락하는 종목에 대해서는 미리 추세를 좀 확인을 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우양 HC에 대한 차트를 잠깐만 보고 좀 지나가도록 하겠는데, 실질적으로 상승세가 계속 좀 이어지고 있었던 모습이었죠. 그러면서 추세도 역시 상승을 좀 이어지고 있는데, 이 추세가 깨지게 되면서 내려가는 모습입니다. 실적이 아무리 좋다라고 하더라도 기술적 분석상으로 하락 추세로 전환되게 되면 기술적 분석을 먼저 따르라라는 그런 이슈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역시 실적이 좋아진다라고 한다면 심리적으로 안정적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많이 그 매수가 되는데, 이 심리 역시 기술적 분석으로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적적인 측면과 함께 기술적인 분석 역시 같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비중 조절로 해야 된다라는 거 좀 참조를 해주시면서 리스크 관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참 이런 기업들은 좀 하루속히 좀 사라져야 되는데요. 사실 우양 HC 같은 경우에는 1월 달만 해도 공급 계약에 대한 기사들이 계속 나왔던, 그러니까 실적으로 어떻게 우수할 수밖에 없는 기업이다라는 것이 계속해서 발표가 됐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관리 종목이 아니었어요. 사실상 관리 종목도 아니었고, 그러면 이건 결과적으로 감사법인에서 제대로 감사를 안 했다는 것이고요. 이 감사법인의 문제들도 한번 좀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감사법인들이 제대로 감사를 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의 큰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좋은 호재거리를 내면서 오히려 개인 투자자들의 손실폭을 키우면서 지금 이렇게 되면 지금 이 회사의 또 분식 회계설도 지금 나돌고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지금 잘못된 회계 오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이 회계 오류라는 건 결국은 감사법인이 제대로 감사를 안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기업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라도 하루속히 좀 근절되어야 되고, 감사법인들은 특히 기업체들의 감사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의 이런 종목들 때문에 투심이 약해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시장 얘기는 여기를 좀 마무리를 짓고요. 오늘장 이슈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고 얘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가라앉았던 조선주 다시 항해할 건데요. 글쎄요, 많이 가라앉았는데, 예, 배가 가라앉으면 잠수함이 되는데, 예, 그죠? 잠수함이 되는 상황인데, 잠수함이 뭐 떠본들, 그죠? 고개만 살짝 내밀 뿐이지. 예, 그게 뭐, 다시 배가 되기는 좀 힘듭니다. 자, 일단 뭐, 가라앉았던 세월호도 지금 안 올라오고 있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아직 건지지도 못했어요. 자, 그러면 조선주는 건져질 수 있을까? 얘기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선주 건져질 수 있을까요? 예, 뭐 항상 시황 부분들을 체크를 할 때 일단은 뭐 2월달 초순서부터는 계속적으로 이제 조선주들에 대해서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말씀을 좀 드렸던 게 좀 기억에 남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뭐 지금 순간에서 뭐 조선주들이 안 좋습니다라고 언급드릴 수는 없는 상황들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시장 분위기 자체가 일단은 바닥의 확인들 뭐 이런 부분들 과정을 좀 거쳐나가고 있는 상황들인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22의 자금 집행이 3월달부터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더라고 되면은 경기에 대한 회복, 경기에 대한 활성화, 그리고 인플레를 유발시키겠다라는 의지가 지금 담겨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외국계 자금이 들어왔을 때 살 수 있는 섹터들은 몇 개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뭐 전기전자, 자동차, 그다음에 이제 정유주, 화학주, 조선주, 그리고 곁다리로 이제 건설주라든지,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증권주들 올라갈 태세를 갖출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최근에 조선주들에 대한 수주 현황들이 상당히 좋습니다. 뭐 간간히 들려오고 있는 수주 현황들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와 더불어서 작년도 실적에 대한 우려감들은 다 털고냈다라는 부분들, 그와 더불어서 일단은 1분기 실적에 대한 움직임들은 상당 부분 시장에서 반영이 되고 있다라는 점, 그와 더불어서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진행이 됐을 때 항상 그래도 나름 탑픽으로 꼽히고 있는 종목군들이 조선주들에 대한 움직임들로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인 큰 그림 자체는 조선주, 물론 급격하게 상승하리라는 부분들은 실적을 분기마다 확인을 하셔야 되겠지만 그래도 점진적인 상승 흐름들이 이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시장을 견인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포지션을 잡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만약에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과거에 뭐 차화정이라든지 정화조가 움직였을 때 지수에 대한 움직임들이
어떤 식으로 움직였던 그런 이제 흐름들을 좀 기억을 해보신다라고 하게 되면은 조선주들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등락은 이어지고는 있지만 여전히 시장에서 탑픽으로서의 자리매김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호기가 좀 다가오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더 이상 나빠질 게 없다. 그렇습니다. 그죠? 알겠습니다. 자, 손대성 멘토님, 네. 조선주가 더 이상 나빠질 거는 없는 거 맞는데, 네, 맞습니다. 자, 지금 주도주로서 부각하기엔 좀, 매력도가 좀 떨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더 이상 나빠질 게 없는데, 이때까지 빠졌던 원인은 중국 저가 조선사의 어떤 침해 부분도 있단 말입니다. 그죠? 그렇죠. 예, 그런 부분과 연관지어서 좀 상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건조 지연 때문에 사실 지난 2년간의 주가가 하락이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건조가 지연됐다라는 건 일단은 뭐 배를 인도하고 돈을 못 받았다라는 얘기가 좀 발생을 한다라는 거죠. 조선주의 경우는 실질적으로 매출 인식에 대한 시점을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만약에 이게 뭐 오늘 수주를 받아서 내일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거래대금을 좀 한 번에 받을 수 있지만 사실은 수주를 받았다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 주가가 한 번 올라가는 거죠. 물론 중간에 이제 뭐 문제가 발생을 하는 부분이 주가를 다시 하락시키는 그런 요인으로서 이어지게 되는데 이 건조지원 같은 경우는 수주를 받았던 시점과 실질적으로 그 대금을 받았던 시기가 괴리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중간에 유럽이라든가 혹은 뭐 중국에 대한 앞서 조선주가 앞으로 뭐 계속적으로 뭐 물량 저가 공세로 인해서 확대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인한 조정이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수주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거지 그게 완벽하게 실적으로서 전환될 가능성은 없다라는 거. 그게 만약에 실적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최소 2년에서 3년 이상은 좀 걸린다라는 거 참조를 해 주시면서 매매를 좀 해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실적을 확인할 때는 매출이 어느 정도 정확하게 인식이 되는 그 시점까지 여러분들이 파악하시는 관점으로 좀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조선업 같은 경우 1분기에 실질적으로 상장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성장을 했고, 그 다음에 다른 업종은 반도체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역성장을 했죠. 근데 2월달 같은 경우 수주가 늘어나게 되면서 지금 1위 탈환을 다시 했죠. 자, 중국 쪽에서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 게 지금 조선업종을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내년인가 내후년까지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기술력이 빠르게 올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기초부터 만드는 게 아니라 기업을 M&A 인수를 해갖고 기술을 얻는 식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뭐 증권사 레포트를 작년부터 쭉 보신다라고 하더라도 2015년에는 아직까지 중국 쪽에서 기술력으로 따라오지는 못한다. 그리고 한국처럼 뭐 일단은 환경에 조금 더 좋은 그런 배를 만드는 시기는 2015년은 아니다라는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왔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2, 3년 후에는 그런 이슈가 나오게 되면 그때부터는 또 조선주에 대한 리스크가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참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그 조사를 하는 중에서 일단은 뭐 아직까지 조선업에 대한 이슈가 문제로 인식이 되고 있다. 그거는 뭔 얘기냐면 대출 연체가 급증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계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뭐 기업 대출 한 것 중에서 업체별로 보게 되면 건설업이 조금 1.19%로 뭐 지난 분기에 대비해서 좀 늘어났고 조선 업종 역시 연체율이 1.22%로서 지난 분기 대비해서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렇다면 돈을 갚아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을 못 갚기 때문에 연체율이 늘어나게 되는 거고 연체율이 늘어난다라고 하는 건 당연히 비용이 더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참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고 봤을 때 돈을 충분히 갚지 못할 만한 그런 회사에 대해서는 일단은 좀 배제하고 보시는 게 조선주를 보는데 좀 더 안정적인 시각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점 참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결국은 환경에 친환경적인 조선 쪽으로 가는 그런 업체 위주로 좀 보셔야 된다라는 것도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운송수단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운송수단에서 지금 이제 바다를 건너가는 것 중에 예. 항공은 이제 많이 비싸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 항공을 제외하고 조선 쪽밖에 방법이 없습니까?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는 현실적으로 조선밖에 없죠. 왜냐하면은 유럽 같은 경우는 일단은 철도가 깔려 있기 때문에 바다를 건너지 않는 이상은 철도로서 충분히 갈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현 시점은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이 바다를
건너가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이제 조선 쪽이 제일 싸다는 얘기인데, 그죠? 예, 항공 외에는 조선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다시 조선주가 배가 또 만들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배라는 건 어차피 노화되니까요, 그죠? 그렇죠. 예, 노화되고 하니까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러면 조선 경기가 나빠질 수는 있지만 죽는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이 얘기는. 예. 그죠? 그렇다면 조선 경기가 아예 조선 업종이 없어질 수 있다. 이 얘기는 성립이 안 되는 얘기란 말입니다. 그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언젠가는 다시 돌아온다는 얘기인데, 그 중에서 가장 크게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을 우리가 정리를 해보자면 결국은 중국 저가 조선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침해가 되니까 자꾸 저가 수주를 하는 거고, 그러다 보면 가격 경쟁력적인 측면에서 저가 수주는 결과적으로는 회사의 이익적인 측면을, 실이익적인 측면을 줄인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조선업황이 본격적으로 회복하는 사이클을 어느 정도로 봐야 될까요? 참 어렵습니다. 뭐 사이클에 대한 움직임들 일단은 뭐 무조건적으로 뭐 사이클이 정해져서 움직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경기라는 그렇죠. 부분들이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뭐 최근 들어서 경기를 살려보겠다라는 부분들이 글로벌 전략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일단은 주가라는 속성 자체가 이미 경기가 선반영되기 전, 그러니까 반영이 되기 전에 선반영되는 구간들이 좀 나올 개연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다고 되면은 일단은 종목별로 움직임들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작년도 일단은 현대미포조선 가장 탄탄하다라고 할 수 있는 조선주의 차트를 한번 보면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는 일단은 2013년도 3월 달입니다. 16만 원대에 대한 가격 흐름들 보여주다가 여전히 안 좋은 모습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조선업에 대한 움직임들, 그리고 이제 경기에 대한 움직임들 상당히 좀 안 좋아지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면서 꾸준하게 지금 하방으로 흘렀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일단 11월 달, 작년도 11월 달이죠. 작년도 11월 달 7만 원대. 쉽게 말씀해서 여러분들 조선주를 작년도 그러니까 초반기에, 상반기에 매수를 했다라고 하게 되면은 정말 2014년도는 기억하기 싫은 한 해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16만 원이었던 주가 자체가 7만 원대까지 빠졌습니다. 근데 현재 지금 보여주고 있는 7만 원대의 주가가 어떻습니까? 빠르게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들이죠. 그리고 연말을 기점으로 해서 6만 원대까지 하회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지만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지금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수급적인 측면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업종별, 종목별 수급 현황을 좀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에 대한 수급 현황들 체크를 한번 좀 해보시게 되면은 죄송합니다. 이 종목에 대한 흐름들을 한번 좀 지켜보신다라고 하게 되면은 일단은 회원사 쪽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대신증권 괜찮고요. 그리고 외국계 회원사들에 대한 움직임들 한번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상당 부분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들 같은 경우 3월 4일, 2일, 27일, 26일, 25일, 24일 메릴린 쪽에서만은 계속적으로 좀 물량들이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증시를 매수를 해준다라고 하게 되면 현대미포조선 또는 조선업종에 대해서 강하게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고 있는 모습들을 좀 체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실적 또는 이제 유가와 관련해가지고 주가의 출렁임은 진행이 되고는 있지만 작년도 하반기에 보여줬었던 가격적인 부분들, 방어적인 부분들, 방어적인 스탠스를 보여주고 있는 7만 원대, 6만 원대에 대한 강한 지지 라인이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앞으로 경기가 선반영이 될 개연성,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경기가 살아날 것이라는 개연성에 의해서 주가들에 대한 움직임들 하방 경직이 상당히 좀 탄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되면은 앞서 말씀하셨던 유럽 쪽에 대한 경기 자체, 유럽 쪽에 대한 인플레이션 자체가 유발이 진행이 된다. 그와 더불어서 중국 쪽에 대한 흐름도 굉장히 좋아질 거고요. 중국 쪽도 마찬가지로 사실 우리나라의 경쟁 상대가 될 수는 있겠지만 뭐 고가 라인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좀 보시게 되면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조선 업종들이 좀 뭐 경쟁 우위를 갖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현재 보여주고 있는 한 4개월, 5개월 정도의 박스권 하단 부분들 그리고 박스권을 지켜주고 있는 이 모습들이 향후 좋아질 수 있는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는 좀 거울 역할을 좀 해주고 있지 않나라는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질문해 볼게요. 네네. 그러면 지금 배라는 게 이제 크게 두 종류로 좀 대형 선박이 있고 그렇죠. 중소형 선박이 있단 말입니다. 그죠? 뭐 구분을 하는 게 이제 벌크선과 예, 컨테이너 예, 선으로 구분하는 게 컨테이너 맞는 거죠. 네. 하죠. 자, 이게 그러면 이 벌크선 쪽은 지금 중국도 어느 정도 기술력이 따라 붙었어요. 그죠? 그렇죠. 근데 대형 선박은 아직까지 기술력적인 측면에서는 우위를 차지를 하고 있는데 분명히. 그렇죠. 자, 이걸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그죠? 가격 차이가 대형 많이 나죠. 선박 같은 그렇죠. 경우. 차라리 이제 벌크선 같은 경우는 가격 차이도 크게 안 나면서 기술력이 월등하단 말입니다. 그죠? 많이 따라 붙었다고는 하지만 벌크선이 덜 침해받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실 잠깐 운송 장비 업종 차트를 먼저 확인을 좀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2013년부터 주가가 운송 장비에는 뭐 자동차랑 조선이 포함되어 있는 건데 반등이 나왔던 부분이 만약에 조선 쪽이었다라고 포함을 하게 되면 사실은 뭐 컨테이너선, 벌크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때 중요했던 부분은 플랜트 산업이었다라는 거죠. 이 플랜트로 인해서 올라갔는데 플랜트 산업에 대한 수주를 좀 많이 받아야 됩니다. 사실 뭐 컨테이너 선이나 벌크 선이나 가격 차이가 뭐 많이 난다라고 하더라도 기술력 차이는 얼마 안 났기 때문에 조선이 중국 쪽으로 넘겨줄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요. 하지만 기술력으로 되지 않는 플랜트 쪽이 성장을 해야지만 무조건 조선은 좀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운송 장비 같은 경우는 반등이 나오는 이유, 뭐 물론 조선과 자동차가 포함이 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수급적인 상황으로 보게 되면 외국인 쪽에서 매수가 들어와야 된다라는 부분을 좀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지금 뭐 추가적인 상승은 충분히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운송 장비 포인트로서 2100포인트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운송 배로 움직이는 건 무게가 많거나 부피가 커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자동차에 대한 문제가 사실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같이 이제 뭐 운송 장비 업종으로 좀 조정을 받았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신차 출시라든가 올해 같은 경우는 모터쇼가 굉장히 많죠. 벌써 뭐 MWC에서도 역시 가전제품이 아니라 뭐 웨어러블 스마트폰이 아니라 자동차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많이 나왔고, 1분기 CES에서도 역시 자동차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죠. 그렇죠. 그다음에 모터쇼 역시 제네바 모터쇼라든가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서울 모터쇼 같은 경우도 이슈가 계속되고 있고, 애플에 대한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중국 쪽과 경쟁을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중국 쪽으로 수주는 넘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 다만 플랜트 쪽으로 얼마나 그 수주를 많이 받냐에 따라서 실적 범위가 좀 많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기술력을 갖춘 친환경적인 종목 위주로 좀 보셔야 된다라는 얘기까지 좀 해드리고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자, 좀 정리를 좀 해드리자면요. 일단 조선 업황 자체가 완전히 사양화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다시 살아 돌아온다는 것에는 두 분 다 동의를 하셨고요. 그런데 이 살아 올라오는 과정이 지금은 어떤 경기 부양, 유럽 쪽의 경기 부양으로 인해서 좀 강하게 살아 돌아올 수 있다라고 하신 게 최영동 멘토님의 얘기고요. 자, 손대상 멘토님의 얘기는 결과적으로 아직까지 중국 쪽에 침해를 받을 수는 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실적을 확인해 보고 난 다음에 접근해도 늦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주신 겁니다. 요 차이가 분명히 있으니까요. 그 점 꼭 좀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정리한 게 맞나요? 네, 대신 기술력까지 좀 갖춰야 된다라는 거.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또 멘토님들의 수익률 확인해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3월 5일) 목요일입니다. 막상막하 투매쇼 시즌 포트폴리오 수익률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최영동 멘토님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전 종목 플러스권인데요. 네 종목 다 보유 의견 주셨는데 오늘 이제 상세한 얘기 들어봐야 되겠죠. 잠시 뒤에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다음은 손대성 멘토님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오늘장 대상이 5.54% 상승 마감하면서 10% 이제 넘는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상세한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익률 베스트인데요. 김선윤 멘토의 셀트리온이 61.6%로 여전히 2위고요. 3위는 이정수 멘토의 ICD가 49.2%. 4, 5위는 역시 변함없이 장대진 멘토입니다. 안랩이 33.4% 4위. 아나페스가 24.4% 5위. 그렇습니다. 자, 베스트 1위. 여전히 한국주철관의 주철관이겠죠. 장대진 멘토님의 종목인데 64%로 여전히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누적 수익률 베스트입니다. 이정수 멘토가 173.6%로 1위고요. 조민규 멘토가 135.4%로 2위. 장대진 멘토가 108.4%로 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명예의 전당입니다. 자, 오늘 출연하신 이분 종목이 아깝긴 해요. 그죠? 유니테스트가 100%와 41.1%로 각각 금메달, 은메달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조민규 멘토님이. 자, 오늘 출연하신 손대상 멘토의 아모텍, 이거 진짜 좀 아깝습니다. 잠시 뒤에 얘기 한 번 더 나눠 보겠는데요. 32.8%로 동메달입니다. 다른 분들 포트폴리오도 확인해 보시죠.
예, 멘토님들, 이제 얘기 들어보고 가야 되겠는데, 그 전에, 손대성 멘토님 강연회가, 이번 주에 있는데, 이게 아마 고지 부분에서 좀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분 별로 안 어울리시는데, 오현진 멘토님하고 같이 강연을 하시네요. 네, 이번에 역시 아모텍 같은 종목을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강연회 한 번만 얘기해 주시죠. 네, 이번 주 토요일 2시부터 5시까지 여의도 신한금융투자 본사 9층에서 강연회를 좀 진행을 할 예정이니까요. 뭐 역시 1분기의 실적 우량주 위주로 좀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모멘텀 있는 이슈, 뉴스에 의한 매매까지 오현진 멘토와 함께 같이 하니까요. 이번 주 토요일 2시에서 5시 여의도 오시는 분들은 한번 들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선착순 50명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AS 들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영동 멘토님, 예, 상세하게 AS 좀 부탁드립니다. 예, 일단은 첫 번째 종목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지금 최근에 시장 흐름들, 대형주 포지션들 상당히 좀 우호적으로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일단은 KCC 상당히 조금 선취하는 흐름들로 좀 가져갔었습니다. 지금 현재 지금 보여주고 있는 흐름들은 플러스 8.8%의 수익률을 좀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건자재 쪽에 대한 움직임들, 건설주들이 같이 올라가면서 동사도 마찬가지로 가장 핵심적이다라는 이제 시장의 기대감들로 인해서 주가가 좀 많이 올랐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어떻습니까?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 자체가 로테이션으로 돌아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종목이 한 종목이 올라갈 때 물론 직선으로 올라가는 거, 그리고 우상향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게 상당히 좀 중요하긴 하겠지만 종목에 대한 끈질긴 모습들을 보여줘야 된다고 하게 되면은 등락이 연출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 고민을 해보신다고 하게 되면 일단은 오늘자에 스탑이 걸렸습니다. 단기 조정 흐름들 속에서 짧은 양봉을 좀 만들어낸 모습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들이 차후에는 추세적인 움직임들을 보여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으니까요. 앞서 말씀드렸던 목표가라고 할 수 있는 61만 원대까지의 상승 흐름들은 한 번쯤 더 기대를 해보면서 매매를 해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종목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코리아 서키트라는 종목인데요. 코리아 서키트는 말씀을 드렸죠. 실적적인 부분들에서 급락이 나오는 모습들을 보여줬지만 역시 실적은 배반하지는 않습니다. 기대감들 배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업황에 대한 개선 효과들, 그리고 자회사 인터플레이스에 대한 흐름들이 이 주가에는 분명히 투영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 드렸던 것 같은데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직전 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14,000원대를 강하게 돌파를 하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코스닥이 변동성을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동사 같은 경우는 빠르게 밑방에서 저가 매수세가 좀 들어오는 모습들로 마감을 하는 흐름들, 강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요. 단기적인 목표가라고 할 수 있는 주봉상에서의 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18,000원대까지의 상승 흐름들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 종목은 3월 달에 계속적으로 체크를 하셔가지고 홀딩 꾸준한 수익 한번 좀 걷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종목입니다. 파버나인입니다. 파버나인. 자, 파버나인은 사실은 뭐 섹터적인 움직임들보다는 좀 개별주 성격을 좀 많이 좀 내포한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삼성전자의 뭐 TV 쪽이라든지 그리고 의료기기 쪽에 대한 판매 흐름들이 나와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고부가 가치의 부자재들에 대한 흐름들, 파버나인이 생산을 해내고 있는 알루미늄 소재의 부자재들이 상당 부분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좀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래량에 대한 문제가 좀 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도 48,000 정도밖에 이 거래량을 동반을 하지 못했다라는 점이 좀 아쉽지 않나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작년도 말에 보여주고 있던 저점에 대한 움직임들, 그리고 최근 보여주고 있는 등락에 대한 흐름들을 좀 본다라고 하게 되면 여전히 추세 하단에서 움직일 개연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 삼성전자의 실적 흐름들, 삼성전자의 가전 쪽에 대한 움직임들, 그리고 2015년도 동사가 새롭게 영업부서를 만든 의료기기 쪽에 대한 매출이 정상화가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목표가라고 할 수 있는 12,000원대까지의 상승 흐름들은 충분히 돌파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요. 이 종목도 일단은 수익률을 좀 많이 반납을 했습니다. 10% 이상의 수익률을 기록을 했지만 현재는 8%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지만 조금 더 시간적인 부분들, 시간적인 여유를 좀 가져보신다고 하게 되면은 제가 추천드렸던 목표가까지에 대한 움직임들은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에 추천드렸던 종목입니다. 파트론입니다. 파트론. 최근 흐름 너무 좋아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갤럭시 S6에 대한 움직임들, 모멘텀을 가지고 이 종목을 추천을 좀 드렸었는데
있었는데요. 시기적으로 상당히 좀 잘 맞지 않았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지난주에 나서 추천드렸던 자리가 직전 고점을 돌파하는, 그러니까 쉽게 말씀해서 단기에 눌림목 구간에서 돌파되는 시점에서 정확하게 추천을 좀 드리지 않았나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종목을 가지고 그 다음날 안 가네라고 하셨던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실은 우리 서울경제를 시청하고 시청자분들께서는 그 정도의 안목은 충분히 있으셨으리라 판단이 들고요. 한 이틀 정도 지나니까 바로 상한가까지 상승을 하는 그런 이제 기염을 좀 토하는 흐름들이지 않았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어제 오늘 일단은 휴대폰 부품주들에 대한 차익성 매물들이 좀 나오고 있긴 하지만 거래량이 현저하게 좀 줄어들면서 5일선을 이탈하지 않는 모습들. 쉽게 말씀해서 추세를 만들어내는 거겠죠. 그렇다고 되면은 향후 갤럭시 S6가 실질적인 시장에 판매가 이루어졌었을 때의 판매량을 조금 더 보시면서 충분히 홀딩 전략으로 충분히 가져가셔도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 좀 팁을 좀 드린다라고 하게 되면은 항상 휴대폰 부품주들은 그 제조사의 신규 단말기가 출시되고 한두 달 정도가 가장 시세가 강했다라는 점 기억을 해보신다고 하게 되면 파트론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보여주는 상승 흐름들 또는 현재 보여주고 있는 조정 흐름에 겁먹지 마시고 강한 홀딩 좀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상세하게 AS 해주셨으니까요. 여러분들 참고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엔 손대상 멘토님의 AS 들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상 같은 경우를 먼저 좀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의 경우는 기관 쪽에서 매수가 유입이 되게 되면서 주가가 올라왔었는데요. 2월 후반부터 시작을 해서 기관 쪽에서 매도가 나오면서 조정을 받아주는 그런 모습이었죠. 오늘 같은 경우도 기관 쪽에서 매수가 들어오면서 급등이 나오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대상의 경우는 기관의 수급에 의한 매매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참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여전히 저점이 계속적으로 좀 높아지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실적적인 측면으로 보게 되면은 2014년보다 훨씬 좋은 실적을 만들어낸다라는 거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2014년에 그 역사 고점을 좀 확인해 보게 되면 57,000원대까지 올라갔는데 작년보다 실적이 더 좋아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지금 39,000원이라는 가격은 좀 말이 안 되는 가격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올라가면서 중간중간에 저항이 걸릴 가능성이 있겠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으로서는 49,000원, 그 다음에 역사적인 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기관의 수급에 의한 움직임 확인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SKC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는데, 여전히 뭐 상승 추세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2014년 저점부터 시작을 해서 이 상승하는 추세에 계속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뭐 오늘 혹은 내일까지 좀 조정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내일 같은 경우 반등이 나오게 되면 다시 한번 매수할 수 있는 물량을 늘릴 수 있는 타이밍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다라고 했을 때 어디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냐면 지금 뭐 올라가게 되면은 저항에서는 일단은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38,000원 부근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기관의 수급에 역시 좀 중점을 둬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2014년 3분기죠. 3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기관 쪽에서 매수가 들어오고 기관 쪽에서 매도가 나오면서 조정을 좀 받아주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기관의 수급이 지금 매도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 하지만 상승 추세에 따라간다라는 점을 기억을 해보신다라고 한다면 SKC 중장기적인 관점으로서 들고 가셔도 무리 없다라는 얘기를 좀 한 번 더 해드리도록 하겠고, SKC 자회사가 있죠. SKC 솔믹스가 있는데 요즘에 태양광 이슈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자회사에 대한 실적이 나오게 되면 역시 SKC 실적이 반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그러면 자회사 잘 둔 무회사의 역시 실적 좋아진다라는 것도 참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태웅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좀 많았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CS 윈드 같은 경우는 뭐 주가가 계속적으로 좀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뭐 태웅 같은 경우는 좀 조정을 좀 받아주는 모습이었죠. 근데 지금부터 다시 봐야 된다라는 걸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일본이나 중국 같은 경우는요, 지금 태양광보다는요 풍력 쪽에 좀 더 이슈를 맞춰주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태웅은 태웅만의 1위를 가지고 있는 제품이 있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양회에서 환경 문제를 좀 언급을 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역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기대감은 있다라는 것도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다라고 했을 때 환경 문제, 그 다음에 1위의 제품을 가지고 있고
태양광보다는 지금 풍력주에 대한 이슈를 좀 더 키우고 있다라고 한다면 태용 뭐 단기적인 흔들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 역시 뭐 저점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큰 리스크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중장기적인 관점으로서 들고 가신다라고 한다면 뭐 좋은 수익 나실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일진 머티리얼즈, 사실은 그 일진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 전기차에 대한 이슈가 계속적으로 좀 나올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2015년 1월부터 상승을 했는데 뭐 단기 급등이 좀 나왔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6,000원 부터 시작을 해서 8,000원까지 오르게 되면 거의 뭐 30% 오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전에 저항 부근이 계속적으로 지지가 나온다라고 한다는 건 뭐 하락으로 전환될 가능성보다는 지지를 받고 또 한 번 상승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전기차 박람회가 3월 6일부터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전기차에 대한 이슈가 나오게 되면 당연히 2차 전지에 대하면 삼성 SDI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좀 많이 생각이 나실 거예요. 근데 일진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삼성 SDI 쪽으로 납품을 하게 되는 거고요. 2차 전지 쪽으로는 중소형 스마트폰보다는 더 많은 그 제품을 팔 수가 있기 때문에 일진 머티리얼즈의 실적 올해부터는 긍정적으로 흑자 전환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역사적인 저점 부근에서 움직이는 일진 머티리얼은 지는 중장기적인 관점으로서 계속 보셔도 무난하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디스플레이 텍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MWC에서 사실은 중저가에 대한 이슈가 많이 안 났어요. 그리고 태블릿 PC에 대한 얘기도 많이 안 나왔습니다. 스마트폰 중에서도 갤럭시 6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게 되면서 갤럭시 6 제품 스마트폰 부품주에 대한 이슈는 많이 나왔고요. 사실 웨어러블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런 쪽으로도 많이 올라가지는 못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 디스플레이 텍 같은 경우는 독보적인 1위, 혼자만 할 수 있는 유일한 기업이다라는 거 좀 얘기를 해드렸고, 결국은 스마트폰 쪽에서 하이엔드보다는 보급형이 시장이 2배가 넓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팔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 참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상향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고, 결국은 기관보다는 외국인의 수급에 주목해라라는 얘기를 해드렸는데, 외국인 쪽에서 매수가 계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는 모습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 뭐 매도 안 하고 추세적인 흐름이 계속 상승으로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이 추세 그냥 따라가도 무난하다라는 것까지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상세하게 예시해 주셨습니다. 자, ECB가 예금 금리를 0.2%로 여전히 동결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속보가 나왔네요. 그리고 영국은행이죠. 예, 그렇습니다. 뱅크 오브 잉글랜드도 기준금리 동결을 했습니다. 자산 매입 규모를 그대로 유지한답니다. 그러니까 영국 유럽계 자금들이 조금 더 들어올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받아들여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는 이만 물러가고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